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기억력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 어르신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스스로 요즘 나 좀 깜빡깜빡 한다라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신경과 전문의로 오랜 기간 치매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마다 증상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지만 자세히 관찰하면 거의 모든 환자에게서 비슷한 생활 습관과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평소 잠을 잘 못 자거나 낮과 밤이 뒤바뀐 생활을 한 적이 있나요? 주변에 늘 피곤해하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실제 환자들을 진료하며 관찰한 치매 환자들의 공통점 3가지를 차근차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공통점은 수면과 관련된 습관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젊은 시절부터 혹은 치매 초기 단계부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거나 수면 패턴이 불규칙했습니다. 깊은 잠, 즉 뇌가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을 저장하는 중요한 수면 단계가 부족하면 뇌의 회복과 기억력 유지가 방해받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매일 밤 충분히 자도 낮에 피곤함을 느끼거나 새벽까지 깨어있는 생활을 반복한 적이 있나요? 제가 진료한 70대 환자분은 매일 새벽까지 깨어있고 낮에는 거의 잠만 자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가족들은 그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니 이런 수면 패턴이 인지 기능 저하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깊은 잠, 즉 뇌가 정보를 정리하고 회복하는 단계가 충분치 않으면 단순한 피로를 넘어 장기적으로 뇌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수면 부족이 이렇게 위험할까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하루 동안 얻은 정보를 정리하고 필요 없는 정보를 제거하며 신경세포를 회복시키는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잠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방해받아 기억을 저장하고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관찰한 또 다른 환자는 낮에는 거의 잠을 자지 않고 저녁부터 새벽까지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며 깨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냥 밤마다 늦게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환자의 인지 기능을 검사해보니 이미 초기 치매 단계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잠 부족이 단순한 생활 습관 문제를 넘어 뇌 건강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럼 수면 시간을 늘리면 치매 예방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잠자는 시간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면의 질입니다. 깊은 잠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낮잠은 30분 내외로 제한하며 밤에는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블루라이트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공통점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갖는 분을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스스로 외부 활동을 피하는 경향이 있나요? 저는 진료를 하면서 치매 환자들에게서 사회적 활동 감소가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점점 외부 활동을 줄이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예전에는 활발하게 친구 모임이나 가족 모임에 참여하던 환자가 어느 순간부터 모임을 피하고 집안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초기에는 가족들도 단순히 성격 변화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런 사회적 고립은 뇌를 자극하는 기회를 줄여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시킵니다. 혹시 여러분은 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라고 느낀 적이 있나요? 혹은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신가요? 사회적 상호작용은 뇌의 여러 영역을 활성화시키고 기억력과 판단력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외출을 줄이고 대화를 피하는 습관이 반복되면 인지 기능이 점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관찰한 한 환자는 예전에는 활발하게 지역 모임과 취미 활동에 참여했지만 1년 정도 지나면서 외출을 거의 하지 않고 집 안에서만 생활했습니다. 초기에는 가족들도 그냥 성격이 조용해진 거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인지 기능 검사를 해보니 기억력과 판단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외향적이거나 내향적인 성격 차이가 아니라 사회적 활동 감소 자체가 치매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으로 넘어가기 전에 질문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은 하루 종일 앉아만 있거나 운동을 거의 안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주변에 거의 신체 활동을 하지 않는 분이 계신가요? 제가 진료한 치매 환자들 중 대부분은 규칙적인 운동 부족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체 활동이 부족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고 뇌세포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 공급이 감소합니다. 규칙적인 걷기, 체조, 가벼운 근력 운동 등은 뇌의 신경세포를 활성화하고 기억력과 판단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가 관찰한 환자들 중에서는 젊은 시절부터 운동을 거의 하지 않은 분들이 치매 발병률이 높거나 증상이 빨리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던 환자들은 증상이 비교적 천천히 진행되거나 초기 단계에서 조기 발견이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매일 최소 20분 이상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시나요? 혹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시나요? 연구와 제 임상, 경험 모두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치매 예방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환자를 진료하며 관찰한 치매 환자들의 공통점 3가지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의 배경까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수면 부족과 수면 패턴 이상, 사회적 활동 감소, 신체 활동 부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공통점을 이해하면 본인이나 가족이 조기에 관찰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제가 접한 실제 환자 사례와 예방 방법과 생활 속 관리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저는 한 가지 명확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치매 환자에게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수면 부족과 수면 패턴의 이상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 자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성인에게 필요한 수면 시간은 평균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한 환자들 중 상당수는 이보다 훨씬 적게 자거나 잠을 자더라도 깊은 잠에 들어가는 시간이 매우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68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낮에는 거의 잠을 자지 않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가족들은 그저 늦게 자는 습관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기억력은 점점 떨어지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인지 기능 검사를 해보니 초기 치매 단계에 들어선 상태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녀뿐만 아니라 제가 진료한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수면 부족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잠을 충분히 못 자도 낮에 잠깐 낮잠을 자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연구와 임상, 경험 모두 낮잠으로 부족한 잠을 보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수면 패턴과 깊은 잠의 확보입니다. 깊은 잠은 뇌가 하루 동안 처리한 정보를 정리하고 필요 없는 정보를 제거하며 기억을 저장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수면 패턴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환자들에게 권장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기입니다. 일정한 수면 리듬은 뇌가 회복 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돕습니다. 둘째, 저녁 시간에는 스마트폰, TV, 컴퓨터 사용을 줄이기입니다.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잠이 드는 시간을 늦추고 깊은 잠에 방해가 됩니다. 셋째,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있어 수면 질을 떨어뜨리고 알코올은 잠드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수면 중 뒤척임을 증가시켜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제가 진료한 또 다른 72세 남성 환자는 직장 생활로 인해 매일 새벽 2시까지 깨어있고 아침에는 늦게 일어나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그는 평소 기억력이 약간 떨어진 것 같다고 느꼈지만 특별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활 패턴을 분석해보니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수면 습관이 기능 저하에 큰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매일 충분히 자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조금 덜 자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실제 임상에서는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생활이 반복될 경우 기억력과 판단력 저하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깊은 잠 단계가 부족하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장기적인 뇌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면 부족이 치매 발병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연구에 따르면 만성 수면 부족이나 수면질 저하는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뇌 속에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쌓이는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이는 단순히 늦게 자는 습관이 아니라 치매 발병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혹시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고 아침에 항상 피곤함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혹은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수면 패턴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환경을 개선하고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들며 블루라이트를 피하고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가 장기적으로 치매 예방과 두뇌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부족과 관련하여 제가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잘 잤나요? 잠이 충분했나요? 스스로에게 자주 물어보는 습관만으로도 수면 패턴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어르신의 수면 습관을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면 조기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치매 환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인 수면 부족과 수면 패턴 이상과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례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평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어르신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본인이 최근 외부 모임을 피하게 된 경험이 있나요? 제가 신경과 전문의로 진료하면서 관찰한 바로는 치매 환자들에게서 사회적 활동이 줄어드는 현상이 매우 흔하게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성격 변화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관찰하면 인지 기능 저하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한 75세 여성 환자는 과거에는 지역 모임과 친구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점점 모임을 거부하고 집안에서만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그저 조금 내성적으로 변했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인지 기능 검사를 해보니 기억력과 판단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회적 활동 감소 자체가 치매 발병과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 적이 있나요? 혹은 주변에 외출을 거의 하지 않고 대화를 피하는 분이 계신가요? 사회적 상호작용은 뇌의 여러 영역을 자극하고 기억력과 판단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외출을 줄이고 대화를 피하는 생활이 반복되면 인지 기능이 점차 약화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남성 환자는 퇴직 후 거의 집 안에서만 생활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상의 문제로 외출을 줄인 것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상담해보니 그는 모임을 피하고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으면서 하루 대부분을 TV를 보며 혼자 보내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기억력과 집중력은 점점 떨어졌고 치매 초기 단계에 들어선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회적 활동 감소가 치매와 관련이 있을까요? 사람과의 대화와 교류는 뇌를 자극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주고받고 감정을 표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이런 활동이 줄어들면 뇌가 충분히 자극받지 못해 기억력과 사고력이 점차 저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루에 얼마나 사람들과 교류하고 계신가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나요? 주변 가족이나 친구와 정기적으로 대화하고 작은 모임이라도 참여하는 것이 뇌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구체적인 예방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정기적으로 가족이나 친구와 연락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전화, 영상 통화, 짧은 메시지라도 꾸준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취미 활동이나 지역 모임 참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작은 모임이라도 꾸준히 참여하면 뇌 자극과 사회적 연결이 유지됩니다. 셋째,
봉사활동이나 그룹 운동 참여를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과 신체 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70세 여성 환자는 퇴직 후 외출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권유로 주 2회 지역문화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이후 인지 기능 검사를 해보니 약간의 개선은 아니더라도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늦춰지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마지막으로 친구나 가족과 긴 대화를 나눈 것이 언제인가요? 혹은 혼자 보내는 시간이 너무 길지 않나요?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치매 예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활동 감소는 단순히 외부 활동 부족뿐 아니라 혼자 있는 동안 두뇌를 충분히 쓰지 않는 습관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TV만 보거나 스마트폰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생활은 뇌를 충분히 자극하지 못합니다. 반면 퍼즐 맞추기, 책 읽기, 글쓰기 같은 두뇌 활동을 병행하면 사회적 활동과 결합하여 효과가 더 커집니다. 혹시 여러분은 요즘 두뇌 활동을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혹은 주변 어르신들에게 이런 활동을 권장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간단한 일상 속 활동부터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책을 읽거나 가족과 대화를 나누거나 그룹 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두 번째 공통점인 사회적 활동 감소와 관련 사례,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사례입니다. 혹시 여러분 하루 종일 앉아만 있거나 걷는 일이 거의 없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어르신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신경과 전문의로 오랜 기간 치매 환자를 진료하면서 관찰한 바로는 신체 활동이 부족한 분들에게서 치매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 70세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별다른 운동 습관이 없었고 퇴직 후에는 집안에서만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억력이 점점 떨어진 것을 느꼈지만 특별히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지 기능 검사를 해보니 초기 치매 단계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체 활동 부족이 인지 기능 저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한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여성 환자는 퇴직 후 집안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TV 시청과 스마트폰 사용으로 보내며 가벼운 산책조차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기억력과 판단력은 점차 저하되었고 치매 초기 단계로 진단되었습니다. 반대로 같은 연령대의 다른 환자들은 규칙적으로 걷기와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한 덕분에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훨씬 느리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체 활동을 시작하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일상에서 가능한 걷기를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벼운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을 매일 일정 시간 실시하는 것입니다. 10분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면 혈류와 근육 건강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셋째, 그룹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과 신체 활동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관찰한 한 72세 남성 환자는 퇴직 후 거의 집안에서만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권유로 매주 3회씩 근력 운동과 산책을 시작했고 이후 인지 기능 검사를 해보니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치매 예방과 뇌 건강 유지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지금까지는 세 번째 공통점인 신체 활동 부족과 관련 사례, 그리고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신체 활동을 꾸준히 하고 가능하면 사회적 활동과 결합하면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고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치매 환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수면 패턴, 두 번째는 사회적 활동 감소, 세 번째는
신체 활동 부족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자신이나 주변 어르신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나는 다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을 통해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습관과 생활 패턴은 누구나 조금씩 주의할 수 있으며 조기에 개선하면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수면과 관련해서는 하루에 충분히 자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루라이트를 피하고 카페인과 알코올을 줄이며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뇌의 회복과 기억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오래 보거나 늦게까지 깨어있지는 않나요? 작은 습관 하나가 장기적으로 뇌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활동입니다. 치매 환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외부 모임과 대화를 피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주변 사람과 충분히 대화하고 계신가요? 가족과 친구와의 짧은 대화, 지역 모임 참여, 취미 활동, 봉사 활동 등은 뇌를 자극하고 기억력과 판단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사회적 활동을 꾸준히 유지하면 인지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추고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체 활동입니다. 신체 활동이 부족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고 신경세포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기억력과 사고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하루 2030분이라도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 뇌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걷기나 운동을 하면서 주변 사람과 대화를 나누거나 그룹 활동에 참여하면 신체 활동과 사회적 활동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이 세 가지 습관 중 하나라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혹은 주변 어르신에게 권장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작은 습관부터 바꾸기 시작하는 것이 치매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하루 10분 걷기, 가족과 대화 나누기, 저녁 시간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인지 기능 유지와 치매 예방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내 얼굴을 클릭하고 구독해 주세요. 구독을 누르시면 앞으로도 치매 예방, 두뇌 건강, 생활 속 실천 방법 등 유익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공유하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두뇌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세 가지 습관 중 어느 것부터 먼저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도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